경기도 성평등 조례안을 반대하는 연합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인 목회자와 성도들은 성평등 조례안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회의 선교적 역할을 강조하는 선교적 교회, 그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크리스천 미술가들의 모임 아트미션이 포럼을 열고 기독교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교계와 시민단체가 모여 조례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성평등 관련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성평등 기본조례. 이미 공포가 돼 경기도 관내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계는 해당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명명한 성평등이 남녀 간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한 성, 즉 자신이 선택한 성의 평등을 의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기 때문에 성평등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관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 경기도 연합기도회에 모인 성도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평등 조례 반대와 조속한 재개정을 위해 잘못된 성평등을 주장하는 도의회의 변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어 나쁜 성평등 조례 반대한다라고 구호를 제창하며 도의회는 즉시 재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이곳에 모인 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경기도가 막지 못하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평등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며 교회가 순교의 각오로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니, 저희는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오늘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의지, 이러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조례 시행이 우려되는 이유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행정구역인 만큼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은 도민의 1% 이상이 서명하면 조례 개정과 폐지가 가능하다며 연합기도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한국선교신학회가 선교적 교회의 의미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전통적인 목회 방식과 교회 건물이란 공간에 매이지 않는 선교적 교회의 실제 사례들이 소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발제를 맡은 커피와 교회 안민호 목사는 평일에는 카페, 주말에는 교회로 사역하고 있다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커피라는 접촉점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회 공간의 일부를 평일에 지역 아동센터나 마을 회의 장소로 활용해 교회 문턱을 낮춤으로써 주민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마을 목회 적용 방안도 공유됐습니다. 이 밖에도 성도들이 개인적인 사업으로 상담원, 공연사역, 사진 등 사귐의 공간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실천하는 사례도 소개됐으며 현장 목회자와 신학생이 토론할 수 있는 토크쇼도 마련됐습니다. 크리스천 미술가들의 모임 아트미션이 예술이 가진 가치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조명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드러낼 때 선교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트미션 이영신 대표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독교 예술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뤄지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면서도 기독교 예술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신대 신국원 명예교수는 예술가는 성령의 영감에 기초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되 독자들에게 작품으로 세상에 없는 영혼을 알리고 꿈꾸게 하는 소명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신대 라영환 교수는 작품엔 예술가의 시선이 담긴다며 기독교 예술가의 따뜻한 시선이 지친 영혼에게 위로와 안식을 전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트미션은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맞았습니다. 단체는 매년 다수의 전시와 정기 포럼을 개최하며
예술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처음으로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화염병과 물대포도 등장해 부상자가 속출했는데요. 이에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무력 진압 등 사태에 개입할 것이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콩 시위가 다시 폭력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거리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이 처음으로 실탄을 발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외신들은 홍콩 국제공항 점거 이후 이어졌던 평화 시위 기조가 열흘 만에 무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홍콩 유력 인사들은 캐리람 행정장관에게 송환법 완전 철폐 등 시위대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지만 캐리람 장관은 송환법 철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콩 시위가 다시 과격 양상을 띠면서 중국의 무력 개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결혼을 남녀만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기존 법적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는 브리핑에서 동성혼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 법은 오직 남녀 간 결혼만을 허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대만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승인한 데 이어 중국에서도 주요 도시에서 동성애자 권리를 주장하는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당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조짐은 희박합니다. 매년 3월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선 지난 몇 년간 동성혼 허용 법안이 제기됐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 직후 발동된 스리랑카의 국가 비상사태가 4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기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매달 새롭게 선포해왔지만 이번엔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스리랑카에선 부활절인 지난 4월 21일 콜롬보 시내 성당과 호텔 등 전국 8곳에서 연쇄적으로 폭탄이 터져 2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참사 발생 다음 날 곧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테러 배후 세력 체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부활절 테러와 관련해 1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19개월 아기에게 곡물만 먹이다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빠뜨린 호주의 한 부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BC는 호주 시드니 법원이 아기에게 부적절한 식단을 강요한 30대 부부에게 18개월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8년 부부는 아기가 심하게 발작한다며 응급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당시 19개월이었던 아기의 발육 상태는 생후 3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아기는 극심한 영양실조에 저체중인 것은 물론 치아가 하나도 자라지 않은 심한 발육부진과 구루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철저한 채식을 고집해온 부부는 아기에게도 귀리와 감자 등 곡물과 채소만 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를 전혀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2021년까지 세계 최초의 쓰레기 제로 공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탄산수와 정제수 등 모든 일회용 물 판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래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항 측은 100여 개의 무료 식수대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보여주기식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탄산음료와 커피, 아이스티 같은 음료엔 이런 방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물보다 음료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재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2% 내린 46.2%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50.4%로 긍정평가보다 4.2% 높았습니다. 리얼미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확산으로 지지율이 연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그에 따른 파장도 예상됩니다. 한편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올해 말 법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안가요 운동 여파로 7월 일본 휴대전화 로밍 이용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통신 3사의 일본 로밍 신청자는 30만 1,2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자인 35만 2,516명보다 14.5% 감소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일본 경제 침략에 대응하는 국민적 차원의 자발적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북 제1교회 이범민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이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한 토크 콘서트가 지난 24일 좋은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여행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선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 가곡, 가야금으로 듣는 아리아와 첼로 독주, 여성 중창단의 앙코르 무대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상도교회 박신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세계 크리스천 보디빌딩 협회와 세계 스포츠 선교회 등이 주최하는 제16회 전국 크리스천 보디빌딩 피트니스 선발대회가 인천 연수 아트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총 22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 최종 결선에선 미스 크리스천의 이경임 선수, 미스터 크리스천의 이영민 선수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세계 스포츠 선교회 이광훈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힘쓰자고 권면했습니다.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오는 31일 오후 4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주제는 기독교인이 내면에 무엇을 채울까란 의미를 담은 필인 블랭크로 정해졌습니다. 강사로는 한국 CCC 박성민 대표와 순회선교단 김용희 대표, 서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가 내달 28일 한국 기독교 역사를 품은 유적지를 탐방합니다. 참가자들은 영덕 송천교회, 울진 행곡교회와 용장교회, 태백 석탄박물관 등을 답사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같은 달 21일까지며 연구소 대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